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좋아요, 댓글, 구독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 무빙, 디즈니 플러스 적자 위기를 탈출시킬 수 있을까란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빙 드라마 속 봉속의 대사 중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빨리, 더 높이 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날고 싶단 말이야, 엄마. 하늘을 나는 초능력을 꼭꼭 숨겨온 고교 3학년 김봉석의 대사처럼 디즈니 플러스가 새 시리즈 무빙을 앞세워 과연 날아올 수 있을까요? 강풀 원작 동명의 웹툰을 드라마한 무빙이 지난 20일 마지막 3개의 에피소드를 방영하며 모든 에피소드를 종영했습니다. 20부 총 제작비 500억 원의 규모의 대작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경우 9부 총 214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무빙은 초능력을 물려받은 아이들과 이들에게 평범한 삶을 선물하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아픈 과거가 교차하는 한국형 히어로물입니다. 넷플릭스 킹덤2에 이어 디즈니 플러스 무빙을 연출한 박인재 감독은 지난 3일 제작 발표회에서 사람과 가족애가 있는 액션이라고 설명합니다. 발목엔 모래주머니, 책가방엔 아령을 넣어 몸이 뜨지 않게 하는 봉석, 상처를 입어도 곧 치유되는 능력을 갖춘 희수, 괴력을 갖춘 모범생 반장 강훈의 청춘 스토리가 알고 보니 초능력자들이 모인 정원거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이들의 부모는 특별한 능력을 감춘 채 각각 돈가스집, 치킨집,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숨은 고수들, 비범한 능력이 낙인이 되고 국가 이념에 함부로 동원 이용되는 세상에서 자녀들을 감추고 지키려 고군분투합니다. 엑스맨 시리즈의 자비의 영재학교나 세계를 지키는 데 나서는 어벤져스와 같은 할리우드 히어로물과 차별점입니다. 전반부를 이끌어가는 인물은 봉석, 이성에게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이 떠오르는 몸으로 시각화하며 하이틴 로맨스 같은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초능력 그게 뭔데, 사람의 진짜 능력은 공감 능력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무슨 영웅이야. 미연의 대사와 또 넌 이상하지 않아. 조금 다르고 특별할 뿐이야. 희수의 말을 통해 날 수 있는데 날지 못하는 봉석의 성장통을 그리는 한편 공감과 연민, 휴머니즘의 메시지를 살렸습니다. 무빙은 13년 전 누적 조회수 2억 뷰를 달성하고 완결된 인기 웹툰을 드라마했습니다. 은퇴한 초능력자들을 뒤쫓는 의문의 요원 프랭크, 전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춘 버스기사 정계도 등 원작이 없는 인물들로 긴장감을 더했다는 게 제작진의 설명입니다. 제작 발표에서 강풀 작가는 각 개인을 깊게 다 보여줄 수 있도록 12부작으로 제안 들어온 것을 20부작이라면 맞는 조건으로 각본 작업에 참여했다고 설명합니다. 무빙은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지만 디즈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지난 9일 디즈니는 2분기 스트리밍 영상 서비스 손실 규모가 5억 1200만 달러, 약 674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통적인 TV 부분 사업도 케이블 TV 부분 매출도 하락세입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디즈니는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 요금제의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디즈니 플러스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광고 없는 요금제의 가격이 월 13.99달러로 27% 오릅니다. 내년에는 계정 암호 공유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놓을 방침입니다.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지만 요즘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는 나오지도 않는 보물을 찾겠다고 맨땅을 계속 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이미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고 있지만 그것이 보물인지도 모르고 더 큰 보물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도 디즈니 플러스와 똑같은 위기가 2020년 초반에 있었고 그 위기를 타개한 1등 공신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고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 수십조를 벌어주었고 결정적으로 다른 모든 글로벌 OTT가 적자에 허덕일 때 유일하게 흑자를 만들어주고 있는 컨텐츠가 바로 K-드라마입니다. 이번 상반기 넷플릭스는 더 글로리아 사냥개들을 축으로 K-드라마가 영어 비영어 통합 60% 시청률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시청 시간을 유지시켰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또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에 올라오면 항상 표면적으로 잡히는 디즈니 플러스 방영국에서 K-드라마가 모두 1위를 해왔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K-드라마가 플리스페트롤 통계에 실질적으로 잡히는 나라는 솔직히 5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대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디즈니 플러스 K-드라마가 이 5나라 외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인기가 없다고 느꼈고
지금 방영하는 무빙 또한 이 5나라에서만 1위를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인기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해외 반응과 평점 사이트를 보면 이 드라마는 훨씬 더 인기가 있습니다. 이유는 디즈니 플러스의 홍보팀 전략과 구조적 문제가 엄청나게 큽니다.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 훌루, 디즈니 핫스타, 디즈니 핫스타 플러스 4개의 OTT로 나눠서 모든 K-드라마를 방영을 하고 있고, 이 드라마가 방영을 하면 위에 5개국 외에는 다른 나라의 통계를 취합하는 순위 통계 자체가 없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순위 통계가 없으면 어때? 인기만 있으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인기가 어떻게 퍼져나가겠습니까? 강남스타일이 전세계에 신드롬을 일으킨 이유는 유튜브 조회수라는 확실한 통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핑크나 BTS 또한 유튜브 조회수와 빌보드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지표를 보고 세계가 열광을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즈니 플러스는 대박 드라마를 만들어 놓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이용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디즈니 플러스가 아직도 배가 고프지 않은 듯 보입니다. 이유는 막대한 자금과 디즈니 플러스 애니, 마블과 스타워즈 등 엄청난 IP를 소유하고 그것이 진짜 부물이고 K 컨텐츠는 그저 아시아만 공략하는 무기로만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통계에 잡히는 아시아 디즈니 플러스 방영국 모두에서의 1위로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다른 방영국들의 시청률을 모을 수 있는 통계도 가지고 있지 않는 듯 보입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배가 너무 불렀나 봅니다. 자신들의 위기를 K 컨텐츠가 극복해 줬는데 이제 OTT 업계에 거의 원탑으로 나서고 있으니 지금은 미국과 일본의 컨텐츠 키우기에만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1년에 20조 컨텐츠 제작비를 투자하면서 비용은 41%의 시청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K 컨텐츠의 고작 위쳐3 한 편의 제작비를 1년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엄청나게 투자한 것처럼 호들갑입니다. 여기엔 우리나라 언론들도 한몫합니다. 어떤 기업이 가장 잘나가는 상품에 홀대를 할까요? 이 부분은 다분히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엔 뭔가 뒷맛이 찜찜합니다. 첫 번째, 현재 파업이 한창인 할리우드 제작자와 작가 조합, 배우 조합의 압력. 두 번째, K 컨텐츠의 전세계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K 컨텐츠 제작자들의 높아지는 위상과 그에 맞는 대우에 대한 부담. 세 번째는 자국의 컨텐츠를 보호하겠다는 자체적인 애국심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K-드라마의 위상은 HBO K-드라마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무려 10년이 넘은 오래된 K-드라마를 HBO에서 남미 지역에만 방송을 해도 계속 탑3 순위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미국 OTT 업계는 K 컨텐츠의 위력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즈니 플러스도 지금 잡히지 않는 통계를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K 컨텐츠를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만 이용하고 미국 컨텐츠를 보호하려는 방어 본능은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엄청난 글로벌 OTT가 있고 한국 컨텐츠가 아닌 미국 컨텐츠가 계속 지배를 한다면 우리 생각도 같을 것입니다.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는 우리나라 컨텐츠로 날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불합리한 구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국내 OTT가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정도급이 되어서 경쟁하게 되면 세계는 K-드라마를 더 정당한 대우를 받게 만들 것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